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직접적인 수혜주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빅테크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지난해 4분기의 실적이 바로 전일 1월 3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구글의 4분기 매출액은 그림 보시면 863억 달러, 순이익은 206억 달러 정도 나왔어요. 2023년 연간으로 해서 매출액은 3073억 달러고 순이익은 737억 달러 이렇게 나왔는데 2023년 올해 희석 주당 순이익은 5.8달러예요. 구글의 주가가 현재 151달러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약 26배 정도 프리미엄을 더 받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ER이 26이라는 소리죠. 제조업체와 비교할 때 구글이 내는 이 순이익 대비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거래되는 이유는 영업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 여기가 27%나 돼요.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0%를 넘기기 힘듭니다. 매출액 중에서 평균적으로 장기로 보면 한 5%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올 때도 있고 순이익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요. 이렇게 매출 대비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구글의 사업 모델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약간 틀린 양상이 나와요. 우선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주식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 구글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비즈니스, 즉 사업 모델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구글의 이익 대비 높은 프리미엄, 즉 PER을 받고 주가가 거래되는 겁니다. 반면에 경제가 막 둔화되거나 침체에 빠질 때, 그리고 주식시장이 막 하락을 할 때는 어떨까요? 인식이 180도가 달라집니다.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구글의 주요 수익은 광고 수익에서 주로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경제가 나빠질 때는 기업들은 광고를 줄입니까? 늘립니까? 당연히 줄이죠. 그래서 이런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광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순이익도 급감을 하죠. 그리고 불경기 때는 다수 사람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이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아요. 미래 성장성을 보고 그동안 순이익 대비 좀 더 높은 프리미엄, 앞으로 이익이 쫙쫙 늘어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PER이 굉장히 높았던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황일 때 높은 프리미엄을 주지 않습니다. 순이익도 낮아지는데 프리미엄도 낮아지니까 주가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때는 빅테크주들이 많이 빠지는 겁니다. 이 내용과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오늘 차트를 보면 알파벳은 장중에 1.34%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 5.84% 하락을 합니다. 오늘 1월 31일이에요. 이렇게 구글이 호실적을 달성하고도 뭐 도합 거의 마이너스 7% 가까운 이런 폭락을 보여주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함께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구글의 4분기 매출의 세부 내역, 발표된 내역을 보면 구글의 매출 대부분은 일단 광고에서 나온다, 이걸 알 수 있는데 2022년 4분기에 590억의 광고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2023년 4분기에는 650억의 광고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가까이 광고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구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광고 매출이 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자,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사그라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매출, 이게 증가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전체 매출 비중에서 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못합니다. 성장성이 있더라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미미하니까 이거 뭐 어느 세월에 실적을 끌어올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데 지금은 주식시장 자체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장세예요. 이 빅테크 종목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주가가 많이 끌어올려졌죠. 그런데 발표된 4분기 실적을 보면 구글은 인공지능에 분명히 장기적인 수혜는 입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좀 더 빠른 이익 상승을 기대하죠. 투자자들의 기대치만큼 당장의 구글에 직접적인 이익 증가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번 4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자들이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을 사람들이 뺐는데 만약에 다른 쪽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좋겠죠. 특히 광고 매출이
시장의 기대감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10% 가지고는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구글의 이 주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광고 매출이 이렇게 10% 증가했으면, 이렇게 큰 기업에서 매출이 이 정도 증가했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를 주로 내는 이렇게 제조업체들 있죠. 이 업체들이 언제 광고비를 줄일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림이 미국의 제조업 공장 출하 지표입니다. 맨 오른쪽 2024년 현재를 보시면 계속 제조업의 공장 출하액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팔려 나갔냐, 이건데 지금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조업의 민간인 고용 자수 지표를 봐도 똑같습니다. 제조업체의 출하가 별로 안 좋으니까 당연히 고용자 수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간 고용자 수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봤더니 현재 제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출하도 감소하고 인원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광고에 쏟아붓는 비용도 줄어들겠죠. 당장에는 광고를 좀 더해서 잘 안 팔리는 이 수익을 메꾸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체 경제가 조금씩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은 광고비 지출을 줄여서 그 위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런 제조업체들을 포함해서 업황이 둔화되는 이런 산업들에서 광고가 줄어들까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둔화됐을 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광고비를 줄인다. 그래서 광고 수익이 줄어들면 높은 프리미엄을 받던 이런 PER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가 매도가 좀 나왔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생각보다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광고 매출도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클라우드 부분의 이익은 증가하지만 그 비중이 너무 미미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무언가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변화라는 건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광고 수익이란 부분이 가장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인하되고 제조업을 비롯한 나머지 산업들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산업들이 다시 언제 살아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왜냐? 마이크로소프트의 세부 매출 내역을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능형 클라우드 이 4분기 매출이 258억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2024년 1년 내내를 기준으로 지능형 클라우드의 매출은 약 501억 달러나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매출에서 4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는,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인식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장중과 시간 외에도 별로 큰 하락을 하지 않았죠. 도합하면 한 0.6% 정도 하락하는 수준에서 거의 횡보했다 보면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이 인공지능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거의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고팔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혜주는 주가가 오른 것이 정당화되고 있고, 수혜가 없다 또는 작다 싶으면 폭락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자들의 극명한 엇갈림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여기 미국 개인 소비 지출에서 드러납니다. 그림에서 상품과 서비스업, 즉 개인들이 얼마나 어디에 많이 돈을 썼냐를 보여주는 건데, 서비스업에 돈을 많이 쓰고 상품에 소비 지출액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의식주를 포함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이런 것처럼 어쨌든 계속 써야 되는 품목들, 경기에 상관없이 써야 되는 품목들이 많은데,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비스의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실물 경기 전체의 상황을 보려면 서비스 항목보다는 상품이 어느 정도 더 잘 팔리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 상품 지출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잘 늘어나지 않고 횡보한다 그러면 사실상은 좀 덜 팔리고 있다, 수량이 좀 덜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하필이면 이런 상품 매출이 횡보하고 있고
제조업들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이렇게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성장이 확실한 곳에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기대감이 큰 게 바로 인공지능 산업입니다. 나머지 제조업이라든가 그와 연관된 뭐 광고라든가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휩쓸려서 굉장히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선별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소멸하지 않고 횡보하는 반면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연관성, 이게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소식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단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본 이런 소식이 될 수 있죠. 뭐 며칠, 몇 달 단위로 단타를 치거나 스윙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즉 매수를 하고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꼭 수익을 보고 팔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중장기 투자자는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좀 더 큰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전체 시장이 다 좋아질 때, 모든 기업들이 다 좋아지면서 호실적을 발표할 때는 이렇게 호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지고 일부 기업들은 횡보하고 주가를 유지하는 이런 이유는 투자자들이 성장하는 산업에만 인공지능이 성장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든 산업이 다 좋아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수 산업에서 기업들이 업황이 나빠지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살펴본 이 민간 고용자 수 그림처럼 이것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정석적이죠? 중간중간 이렇게 고용자 수가 감소하는 구간들에서 투자를 하면 잘못하면 경기 침체를 맞죠. 고용이 충분히 둔화된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이런 구간들이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장이었고 중장기로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제조업황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업황이 나빠진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닫힌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